스트리트 뉴스 4월 3일자 월드와이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People fully vaccinated against the coronavirus can travel without putting themselves at serious risk as long as they wear masks and take other precautions, the CDC said.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단, 마스크를 쓰고 기타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되게 이제 모호한 태도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뭐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조건만 지키면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되게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 일부 항공사 임원이 말하기를 국내 레저 여행 사업은 거의 회복됐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항공사의 경우에 이제 옛날에 델타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시작됐을 때 스낵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그냥 그 비닐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비닐 가방에 넣어서 그냥 던져주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 관행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중간 좌석은 비워두고 운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5월 중에 이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뉘앙스죠.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The US and Iran will take part in talks next week in Vienna aimed at reviving the 2015 Iran nuclear agreement, the most extensive effort to shore up the accord since Biden took office.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에 비엔나에서 2015년 이란 핵 협정을 부활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 가장 폭넓게 노력을 기울인 협정입니다. 트럼프가 깼죠. 트럼프가 이제 탈퇴하고 철회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기후 협정하고 그다음에 이란과의 핵 협정이죠. 2015년에 만든 핵 협정을 2018년에 철회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란이 다시 핵을 농축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철회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 이후에 18, 19, 20, 21, 4년 만에 다시 이제 미국이 만나는 건데 이란은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관점이라 1대1 대화는 절대로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자마자 이게 위험하니까 여러 다자 회의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지금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이 5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고 핵 보유국이죠. NPT 조약은 이제 이들 말고는 핵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핵을 날리는 미사일도 대륙간 미사일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소위 핵을 먼저 가진 국가들의 입장인데 이란은 비공식적으로 가진 그래서 디팩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란은 미국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억제하려고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 협정을 맺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깬 거죠. 그나마 있던 조약을.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그걸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후조약 다시 가입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쉽지는 않죠.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미 20%짜리 농축 우라늄 생산했고, 그리고 우라늄 메탈이라는 것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딜리버리 훨씬 더 빨리 하게 되고, 그야말로 뭐 발전소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핵폭탄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IAEA라고 하죠. 그 이제 핵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는데, 핵과 원자력 같은 거, 우리말로 이제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같은 거죠. 애토믹이죠. 애토믹. 그 누클리어, 애토믹, 이것이 이제 상당히 강대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대방이 갖게 되는 거, 약한 나라 갖게 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북한도 이제 이란과 비슷한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다른 별개의 그런 그 관점에서 처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과 좀 다시 한번 협정을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이란 대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이란의 외무장관이 글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이란 외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No Iran US meeting unnecessary. 이란과 미국의 미팅은 없다,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라고 트윗을 날렸고, 미국의 이란 특별대사는 뭐라고 날렸냐면 This is the first step. Difficult discussion ahead, but on the right path. 이것이 첫 단계이다. 소위 어려운 토론이 예상되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요새는 외교를 트윗으로 한다는 거죠. 트윗. 잭 도시라고 하나요? 트위터 사장님. 대단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도 그렇게 트윗으로 정치를 하더니 트윗이 최고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트윗이 아주 파워풀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세 번째, Major League Baseball is moving this summer's All-Star Game and Amateur Draft out of suburban Atlanta in response to Georgia's new voting rule. 메이저리그 야구는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여름의 올스타전과 아마추어 드래프트를 아틀란타 외곽 지역에서 빼내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틀란타 외곽 지역이라는 건 이제 그 브레이브스의 경기장, 그 경기장이 이제 딱 그 아틀란타 경계선에 있는데, 거기에서 딴 데로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조지아주가 연방 차원, 그러니까 국가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부재자 투표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 측면에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만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그냥 주한테 맡겨야 된다, 알아서 하게 했는데, 조지아주가 첫 번째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튄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흑인에 대한 투표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되는, 사실상의 신분증 제시하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항의 차원에서 이 메이저리그 야구 MLB에서
그 커미셔너가 이제 팀이나 선수 조합, 그다음에 선수들과 논의한 후에 결정한 거랍니다. 아직 최종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이제 거기서 올스타전을 오랜만에 볼 수 있게 됐는데 못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A lieutenant in the Minneapolis Police Department's Homicide Division testifying at Derek Chauvin's trial called the use of force against George Floyd totally unnecessary. 미네아폴리스 경찰서 살인담당 부서 경위는 데릭 쇼빈의 재판의 증언에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언들이 지금 용의자, 기소된 경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완전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팩트인 거죠. 그죠? 너무 무리하게 무력 사용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 에이전트 arrested more than 170,000 migrants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llegally in March, marking a 15-year high in monthly crossing. 국경 요원들이 3월 중에 남쪽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온 17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했는데 이는 월간 월북자 기록의 15년 최고치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월북자라고 했는데 크로싱이죠. 크로싱 넘는 거. 보더 크로싱. 이제 이 국경 수비대가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 그게 타이틀 42입니다. 타이틀 42는 아동의 경우에, 아동이 혼자 넘는 경우에 요원들이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원래 규칙은 체포해가지고 일정한 법적 처리를 거쳐서 이제 추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걸 했던 거죠. 아니면 근데 이 룰이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때 생긴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예. 그런데 이제 이 타이틀 42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번 시도하니까 확률적으로 뚫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눈을 피해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바틀렉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바이든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인 스폰서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이제 보호소에 시설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단호하게 국경을 폐쇄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때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을 완화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 거죠. 시도를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넘어온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에 발생한 허리케인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완전히 황폐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하고 온두라스가 이제 피난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들이 이제 다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예전에 반달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반달족이 따뜻한 나라 스페인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내려왔던 역사가 있는데 비슷한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달족이 반달리즘이라 해가지고 뭐 파괴를 했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았고 어쨌든 추위를 피해서 먹을 걸 찾아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지금 이 중남미에 있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미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만 명, 3월 중에 17만 명,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이든 spoke with Ukraine's president amid a push by the US to show its support for Kyiv against heightened Russian military pressure along Ukraine's border.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항하여 미국이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해당되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4년에 푸틴이 크리미아를 합병한 일로 유엔이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연간 3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원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 건데 2019년에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정부 부패 청산과 개혁을 모토로 한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개혁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원래 정치적인 그 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 개혁을 싫어하는 그런 보스들이겠죠. 이제 소위 과도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 머리들, 그 두목들을 어떻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 제대로 임무를 수행을 못하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해외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젤렌스키와 통화하는 거를 대통령이 대장하지 안 하고 이제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의 그 반부패 활동하고 그다음에 개혁과 민주화하는 그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지금 이제 국경에 러시아군이 파견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는 대만 기차 사고죠. 열차 사고. The derailment of a Taiwan passenger train killed at least 50 people and injured nearly 150 others. 대만의 열차 탈선 사고로 최소 50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15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자, 오늘 월드와이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뉴스, 선택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의 그 우리 코로나 백신 관련 뉴스인데요. 재밌는 뉴스라서 골라봤습니다. As countries worldwide fight to secure COVID-19 vaccines, Hong Kong has an abundant supply available to all adults over 30 and offers a choice between Western and Chinese-made doses.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싸우고 있는 가운데 홍콩은 3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이용 가능한 백신 공급이 차고 넘치고 있으며 서양제와 중국제를 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들어온 백신이 화이자인데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을 때 수요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 용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홍콩 당국이, 지금 홍콩 당국은 그 메인랜드 차이나 편이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당국이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걸 잠시 중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노박, 그러니까 시노는 차이나고 박은 백신이죠. 그러니까 중국제 백신 이름, 중국제 백신 중에 하나가 시노박인데, 시노박을 이제 엄청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 홍콩 사람들은 그걸 또 맞기 싫어하는 거예요. 홍콩 사람들은 이제 중국제를 맞기 싫어하고 서양제를 맞고 싶어 하는데, 서양제는 또 당국이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구의 3배가 넘는 공급이 지금 있는데 잘 안 맞고 있답니다. 많은 걸 꺼려하는 바람에. 그래서 전 인구의 3배의 백신을 확보를 했는데 6%밖에 안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찬 노릇이죠. 홍콩.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용하는 어떤 제도 내지는 상품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의 사고 혹은 정치적 입장 뭐 이런 거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제 백신, 홍콩 사람들이 안 맞는다. 지금 현재 홍콩의 상태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BTS 그룹에 관한 뉴스입니다. BTS 라벨, 이게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죠. 지금 이제 이름을 하이브라고 바꿨는데, 하이브가 이타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의 뮤직 엠파이어 이타카라는 브랜드인데, 이타카라는 라벨이죠. 여기 누가 유명하냐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뮤지션 관리 회사죠. 매니지먼트인데 K-팝 뮤지션을 관리하는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100% 인수한답니다. 그래서 그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던 칼라일 그룹의 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지분을 인수하고, 거기에 그 이타카의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사로서 활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한국 관련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그 월드와이드 섹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